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이정우 선수의 소속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현역 최다승 투수 저스틴 벌랜더를 단년 계약으로 품었습니다. 벌랜더와 샌프란시스코의 계약에 얽힌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스포츠 매체 ESPN의 제프 파산이 오늘 전한 소식인데요. 이 저스틴 벌랜더가 샌프란시스코와 1년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다음 달에 42살이 되는 미래 명예전당 입성자는 20번째 시즌을 샌프란시스코에서 보내게 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후속 보도에 따르면요, 벌랜더 선수의 계약 규모는 1년에 1,500만 달러고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2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파산 기자의 말처럼 벌랜더는 지금 당장 은퇴해도 명예전당 입성이 확정적인 선수인데요. 2005년 빅리그에 데뷔해서 2006년 아메리칸 리그 신인왕, 2011년에는 MVP와 사이 영상을 또 석권했고요. 2019년, 2022년에도 두 번의 사이 영상을 더 받으면서 굵직한 커리어를 또 남겨봤습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사이 영상을 3번 받은 선수는 로저 클레멘스를 제외하면은 모두 명예전당에 입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 수산 실적뿐만 아니라 벌랜더 같은 경우에는 누적 성적에 있어서도 엄청난 기록을 쌓았는데요. 벌랜더는 통산 262승, 147패, 3,415.2이닝, 평균 자책점도 3.30을 기록을 했고요. 이 탈삼진 역시도 3,416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만약에 올 시즌에 이 84개의 삼진을 더 잡아낸다면 메이저리그 역사상 9명밖에 없었던 이 3,500 탈삼진 고지에도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벌랜더 선수가 기록한 통산 262승은요, 현역 선수 최다승이고요. 현역 다승 2위인 슈어저 선수의 216승과도 큰 차이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벌랜더는 2022년 39살의 나이로 세 번째 사이 영상을 받고 2023년 13승을 거둘 때까지만 해도 유력한 300승 돌파 후보로 꼽혔습니다만 지난해 목 부상 등으로 인해서 17경기 출전에 그쳤습니다. 5승 6패 90.1이닝 평균 자책점도 5.48로 부진을 좀 겪었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FA 자격을 얻은 벌랜더에게 관심을 보인 팀은 여전히 많았었는데요. 이 커리어 황혼기를 향해서 나아가는 벌랜더의 친정팀인 디트로이트가 품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었습니다만 이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알렉스 콥과 1년 1,5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샌프란시스코가 벌랜더의 행선지가 됐습니다. 5점대 평균 자책점을 찍은 선수에게 이 1,500만 달러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메이저리그 선발 몸값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이름값을 걷어낸 금액이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샌프란시스코는 이정우 선수가 몸담고 있는 구단이기도 하죠. 이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정우 선수를 포함해서 블레이크 스넬, 그리고 매트 체프먼, 호르헤 솔레어 등 많은 투자를 하긴 했습니다만 80승 82패로 이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하면서 지구 4위에 머물렀었습니다. 시즌이 끝난 뒤 이제 성적에 대한 책임을 지고 파란 자이디 사장이 팀을 떠났고요. 그 자리에 레전드 포수 출신 버스터 포지가 신임 사장으로 들어오면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샌프란시스코의 행보 다소 아쉬웠는데요. 유격수 최대여인 윌리 아다메스 선수와 7년에 1억 8,200만 달러 계약했습니다만 후반기에 에이스 역할을 했었던 스넬을 라이벌 구단 다저스로 또 떠나보내게 됐고요. 이 선발 보강이 필요했었던 샌프란시스코, 또 다른 선발 최대여인 코빈 번스와 접촉을 했습니다만 번스가 또 협상 길어지자마자 세금도 적고 집도 근처에 있는 애리조나와 또 6년에 2억 1,0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에 샌프란시스코는 잭 플레어티 그리고 피트 알론소 등 준척급 FA 선수들과 연결이 됐습니다만 일단 이 먼저 계약 소식이 들린 거는 단년 계약으로 영입할 수 있는 벌랜더였습니다. 자이언츠 이제 벌랜더 선수 품으면서 선발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겠는데요. 로건 웹, 로빈 레이, 그리고 이제 저스틴 벌랜더, 힉스, 카일 해리슨으로 일단 선발진을 또 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포지 사장이 연이은 선발 영입 실패 다음에 구단 내 젊은 투수를 믿는다라고 이제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샌프란시스코 지난해 팀 선발 이닝이 778.2이닝으로 내셔널리그 15개 팀 중에 또 최하위였어요. 이닝을 먹어줄 수 있는 선발 보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뜻도 되겠죠. 이에 벌랜더는 또 젊은 선수들에게 멘토 역할까지 해줄 수 있는 이 좋은 영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 샌프란시스코는 지명권 문제 때문에 이제 퀄리파잉 오퍼를 받은 선수를 영입하는 것을 또 꺼려 왔었는데요. 벌랜더 선수는 픽 손실 없이 영입할 수 있는 선발 후보라는 점도 영입의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해 샌프란시스코는 2억 4,100만
100만 달러의 사치세 기준선을 넘기 싫어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샌프란시스코 수뇌부 입장에서는 벌렌더의 연봉 1,500만 달러는 그렇게까지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액수가 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벌렌더를 영입한 뒤에도 샌프란시스코의 올해 예상 페이롤은 1억 8,100만 달러 가량이거든요. 여전히 사치세 기준선까지는 6천만 달러 정도 여유를 남겨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영입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벌렌더 선수라고 하더라도 한 달 뒤에 42살이 되고 지난해 성적도 또 좋지 못했던 만큼 이 반등이 가능할까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지난해 성적을 또 자세하게 또 살펴봤을 때는 충분히 샌프란시스코에서 몸값 대비 나쁘지 않은 활약을 펼쳐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또 갖게 만듭니다. 일단 지난해 벌렌더의 가장 큰 문제는 전성기 시절 이 스트라이크 존 높은 쪽으로 향했었던 이 패스볼이 가운데 쪽으로 몰리면서 장타 허용이 많았다는 점을 꼽고 싶은데요. 그리고 패스볼 평균 구속 역시도 2023년에는 94.3마일을 유지를 했었는데 한 1마일 정도 떨어진 93.5마일로 약간은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이 패스볼 최고 구속은 97마일을 기록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벌렌더의 피홈런 증가는 아무래도 커맨드 문제가 가장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벌렌더 선수 지난해 9이닝당 피홈런 거의 1.5개에 달했었거든요. 커리어 대비 많은 홈런을 또 맞기는 했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 페스트볼과 함께 주무기로 사용했었던 커브 역시도 가운데로 몰리거나 이제 페스트볼과 함께 이제 높낮이를 이용한 피칭이 좀 어려워지면서 위력이 반감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벌렌더 선수가 뛰게 될 이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 파크 메이저리그에서도 또 홈런이 가장 나오지 않기로 유명한 구장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해 오라클 파크의 홈런 팩터는 78입니다. 그러니까 100이 평균이라고 했을 때 78이면 엄청나게 낮은 거거든요. 이 30개 구장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 평균적인 구장에 비해서 22%가량 홈런이 덜 나온다는 뜻이니까 이 벌렌더의 피홈런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장으로 이렇게 피홈런 문제를 덮을 수 있다라는 점에 더해서 벌렌더 선수 지난해 성적에는 운이 따르지 않은 결과도 좀 있었는데요. 벌렌더가 지난해 허용했었던 타구들의 평균 속도가 88.6마일에 불과했고요. 하드 비율, 그러니까 강한 타구를 허용하는 비율 역시도 32.5%로 리그 상위 8%에 또 해당을 했습니다. 실제로 벌렌더가 허용한 타구를 바탕으로 계산하는 기대 평균 자책점, 베이스볼 서번트에서 확인할 수 있죠. 이 지표로 봤을 때는 평균 자책점이 3.78에 그쳤는데 이 실제 평균 자책점 같은 경우에는 5.48이었으니까 확실히 큰 차이를 보이기는 합니다. 물론 과거에 이 메이저리그를 호령했었던 에이스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이 샌프란시스코가 벌렌더를 여전히 경쟁력 있는 선발 투수로 판단한 데에는 이런 부분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벌렌더 선수의 이번 계약을 보면요. 2009년 은퇴를 앞두고 샌프란시스코와 1년 900만 달러 단년 계약을 맺었었던 랜디 존슨 선수의 사례도 떠오르는데요. 랜디 존슨 선수 당시에 300승까지 5승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8승 6패 96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4.88을 기록하면서 300승 고지를 또 넘어선 바가 있었었죠. 당시 샌프란시스코도 이미 사이 영상 투수로 선장한 이 팀 린스컵을 비롯해서 맷 케인, 범가너 등 많은 젊은 선수들이 있었는데 이 존스는 그 사이에서 멘토 역할을 잘 해내면서 박수를 받으면서 은퇴를 할 수가 있었었죠. 이후에 또 샌프란시스코가 젊은 투수들의 활약을 발판을 삼아서 2010년, 2012년, 2014년 세 차례나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었던 것을 생각하면은 당시 우승 멤버였던 포지 사장이 벌렌더 선수에게 바라는 것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더불어서 벌렌더가 샌프란시스코와 계약을 맺으면서 이 커쇼와의 맞대결이 가능해졌다는 점도 주목을 모으는데요. 이 커쇼와 벌렌더 같은 경우에는 모두 나란히 세 차례 사이 영상을 수상을 하기도 했고요. MVP도 2011년에 양대 리그에서 수상했었던 당대 최고의 투수들 아니겠습니까? 이 커쇼는 여전히 FA 신분이긴 하지만 이 다저스와 재계약이 유력한 가운데 이 벌렌더와 커쇼의 정규 시즌 맞대결이 이루어질지도 이 내셔널리그 서부지구를 올 시즌에 바라보는 이 즐거운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정우 선수의 부상 복귀와 함께 샌프란시스코 역시 성적 반등을 위해서 보강을 또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내 팬 여러분들께서 재밌는 경기를 또 보시기 위해서는 이정우 선수의 활약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샌프란시스코의 경기력 또한 또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샌프란시스코가 어떤 추가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춰갈지도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샌프란시스코의 벌렌더 영입을 두고 여러 가지 생각하셨
하셨을 것 같습니다. 댓글을 통해서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 영상도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